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최근에 아파트 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시세 차익이 많은 아파트 물량들, 그리고 로또의 줍줍 물량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무순위 줍줍 물량에 청약 신청을 했지만은 당첨이 쉽게 되지가 않죠. 그 이유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구독자분들 중에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겪으면서 아파트 청약 물량들을 보고 내가 이제 청약 줍줍의 물량들은 당첨이 힘드니까 시선을 좀 돌려서 외곽지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 물량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아파트를 보면서 입지가 좀 나쁘더라도 지금 현재 시세 차익이 많은 아파트는 당첨 확률이 높으니까 좀 청약 신청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물량 같은 경우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1단지 같은 경우에 아파트의 입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상으로 좀 제작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입지가 나쁘지 않은 아파트들, 그리고 이러한 아파트들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상 시청 전에 임성배TV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부동산 재테크 정보, 무순위 청약의 정보, 그리고 고가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의 정보 지역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저와 함께 1대1로 소통하면서 부동산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1단지 분양 정보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964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26층 20개 동이기 때문에 대단지의 대규모의 아파트인 것을 이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 5구, 84, 108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입주 시기는 2027년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2027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2027년 이후에 공급되는 물량들, 입주를 할 수 있는 물량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전역이 있는데요. 작전역하고 거리가 굉장히 먼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단지와 1단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서 2단지가 먼저 분양을 했고 이번에 이제 1단지가 분양을 하는데요. 2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겠지만은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입지적인 측면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입지를 봤을 때 지하철 역세권인지, 그리고 학교가 인근에 가까이 있는지, 또한 직주 근접이 가능한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단점적인 부분은 주변의 인프라 시설들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지하철역하고도 거리가 있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낙후화된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변의 인프라 시설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곳이고요. 또 부평역 같은 경우에 GTX의 호재가 있긴 하지만 여기하고도 거리가 좀 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효성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0년도 초반 중반 정도, 그러니까 2006년 5년 정도의 경매를 하러 많이 다녔던 지역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노후화된 빌라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시세를 상승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든가 빌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그렇게 입지적으로 한계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세를 한번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1단지의 위치고요. 바로 아래쪽에 롯데캐슬 파크시티 2단지가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27년 11월에 예정이었고 분양 가격은 6억 6천만 원 선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는데 최고가 경쟁률이 이제 1.47대 1, 굉장히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양하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1단지 같은 경우에 분양 가격을 대폭 좀 저렴하게 했으면은 그래도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분양 가격을 살펴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었어요. 지금 현재 2단지의 물량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1단지의 물량, 대단지의 대규모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분양 가격이 이제 저렴하게 나오지 않고 시세와 비슷하게, 2단지와 비슷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견주어 볼 수 있는 아파트들, 구축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평형이 3억 원을 넘지 않는 그런 구축의 아파트들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인근의 신축 아파트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편한 세상 계양더 프리미어가 있는데요. 4년차가 된 이 아파트는 32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6억 6,900만 원에 최근
최근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분양하는 롯데캐슬 파크시티 같은 경우에 1단지와 2단지가 2027년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신축의 아파트이고 가격대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이편한 세상 계양더 프리미어의 입지가 초등학교도 바로 인근에 있고 작전역하고도 인근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보다 입지가 더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한 것을 봤을 때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를 과연 이 가격을 주고 청약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이제 분양 가격이 높아지고 또 청약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아파트들 외곽에 있는 것들도 당첨되기만을 목적을 두고 청약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이제 목적이 당첨이 돼 있는 것을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시세보다 저렴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청약 신청하셔야 돼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입지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지금 현재 높게 책정이 되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 이 아파트의 가치 또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많이 고민이 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내가 고민이 되고 결정을 해야 됐을 때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선택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결과가 더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2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선착순을 모집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도 살펴볼 거지만 추후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청약 통장을 쓰면서까지 할 정도의 그런 입지 가격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전역 인근에 있는 이제 초역세권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높은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서 분양을 했던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2단지의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은 대거 미달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선착순 동호 지정을 계약 중에 있습니다. 1천만 원의 돈을 내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동호수를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직 이제 2단지의 물량이 소진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단지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높게 책정이 돼서 지금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만약에 1단지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이 발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동호수를 청약 통장을 쓰지 않고 만약에 가져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10%의 계약금만으로 6억 원대의 아파트 계약을 하고 내가 원하는 동호수를 찍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이 물량을 2027년까지 내가 계약금 10%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선택적인 대안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고 또 주변에 인프라 대비 그런 시설들이 좀 낙후화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지게 롯데캐슬의 대단지 아파트 멋스럽게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평형도 같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들만 만약에 있게 된다면 가격 상승의 한계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108제곱미터까지 물량도 있고요. 정남향, 남동향, 남서향으로 이제 단지 배치가 잘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강점이 있어 보이고요. 스크린 골프라든가 또 락커룸 그리고 GX룸, 피트니스 클럽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우나 시설과 코인 세탁실 그리고 멀티룸, 필라테스룸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강연실이라든가 시니어 라운지 그리고 카페 같은 것들도 잘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5구 A타입 같은 경우에 229세대 상당히 많은 세대수가 있고요. 4베이로 판상형의 구조, 안방과 침실 1, 2,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작지만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도 깎인 부분들이 많은데 네모 반듯하게 활용도 측면이 좋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동풍이 가능한 구성이 나쁘지 않는 평면 구성이네요.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 90세대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방이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된 2베이의 타워형 구조입니다. 84 A타입 같은 경우에 433세대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2, 안방까지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현관 창고, 또 팬트리 공간이 주방 옆에 있고요. 다용도실도 네모 반듯하게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디귿자로 있지만 창문이 없어 보이고요. 또 파우더룸 같은 경우에도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평면도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평면도로 생각이 듭니다.
84 B타입 같은 경우에 406세대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이 모두 안방과 침실 1, 2,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주방 팬트리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기역자, 조금 작은 드레스룸이고요. 그리고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환기가 좀 안방 같은 경우에 좀 취약할 것 같다는 단점이 있고,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면적으로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8 A타입 같은 경우에 514세대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과 침실 1, 2, 알파룸까지 방 4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주방에 추가적인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드레스룸 공간도 잘 확보가 되어 있지만 좀 작아 보이네요. 또 안방 같은 경우에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8 B타입 같은 경우에 269세대 이제 안방과 침실 1, 2 그리고 알파룸까지 방 4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이한 것이 이제 침실이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인 공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하면은 현관 창고와 또 효율적인 공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 이제 전면창만 있는 것 때문에 환기성이 조금 취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 거실의 전면창하고 침실의 창문을 열게 되면은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환풍은 우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좀 작아 보이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84 C타입 같은 경우에 23세대 이제 안방과 침실 1, 침실 2 그리고 알파룸 공간도 작지 않게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한번 꺾이는 구조의 현관에 창고가 있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면창과 실외기에 창문을 열어놓게 되면 이제 맞통풍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다용도실 그리고 드레스룸의 공간이 조금 작아 보이고요. 욕실 같은 경우에도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단지 주요 정보 및 특별공급 조건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은 민영주택이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은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 경기까지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규제 지역 재당첨 제한은 없습니다. 전매 제한은 1년이고 거주 의무 기간도 없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다소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민간 택지의 물량이고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기간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이라고 하는 특별공급 요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 추천이나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 6개월이면 되고요. 나머지 생애 최초하고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를 하고 면적별 예치금을 납입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1순위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되고 예치금을 납입한 사람들 중에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게 된다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수도권 전 지역 거주자 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주택자도 가능하고요. 재당첨 제한 없고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그리고 당첨자를 이제 선정하는 방법은 8호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이고요. 그리고 전용 8호제곱미터 초과 108제곱미터의 물량은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맞춰 가지고 이제 전용 면적 에 따라서 예치금을 선납해 놓으시면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시면 특별공급 8월 8일, 1순위 8월 9일, 2순위 8월 12일에 있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8월 19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5억 1,700만원 A타입 그리고 5억 200만원 B타입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6억 7천, 6억 5천 그리고 108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8억 원을 넘지 않는 선에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서울이나 뭐 수도권 핵심 지역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다소 싸 보일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앞서서 분양했던 그런 물량들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분양가격 자체가 좀 높은 수준에 책정이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5구제곱미터와 84 같은 경우에 60%의 추첨제 물량 그리고 108제곱미터는 100%의 추첨제 물량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물량들 같은 경우에 입지가 그렇게 아주 우수하지 않고요. 또한 분양 가격 자체도 이 해당 지역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다소 좀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래된 청약 통장을 써가지고 당첨자로
분양자로 선정되기보다는 미분양 물량이 나왔을 때 선착순 동호수를 지정해가지고 좋은 물량들을 가져오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또한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청약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신중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구독자분들 중에 이 물량을 보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는데요. 만약에 청약 물량을 보고 확신이 없다 하시는 물량들은 여러분들께서 패스를 하고 다음에 나오는 확신이 찬 청약 물량들의 청약을 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물량 추후에 청약 경쟁률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미분양 물량이 나온다면 이런 외곽지에 있는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면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침체기나 조정기를 또 거치게 된다면 이런 물량들이 미분양 물량들이 쌓이면서 또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돌아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에 조금 더 신중성 있게 여러분들께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청약을 하시게 된다면 무조건 평면도가 좋은 그런 물량들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이 처음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대1로 저와 소통하면서 부동산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